11월은 75bp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저는 시장하고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저는 11월 달에 50bp 인상 확률도 있다 생각을 해요. 짠! 이걸 해야 돼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저만 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대신증권에서 글로벌 전략 연구를 하고 있는 문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이제 슬기로운 투자 얘기와 3프로TV를 좀 비교하셔가지고. 네. 속이 조금 상한데. 거두절미하고 제가 성악개미 분들도 많이 힘들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다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뭐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가 그런 거잖아요. 네. 연준은 계속 이렇게 강하게 금리를 올릴까요? 이제 지금은 이제 금리를 올리는 기조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내년 3월 정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제 금리를 올리는 그 기조 자체는 바뀌진 않을 걸로 좀 봅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남아있는 FOMC 일정이 11월, 12월 두 번 남겨져 있는데 11월은 75bp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50bp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현재가 3.25예요. 정책금리가. 그래서 11월 75bp, 12월 50bp 올리게 된다고 하면 올해 4.5를 맞추게 되죠. 올해 연준이 제시한 연말 최종 정책금리가 4.4 이긴 하는데 이거를 소폭 올라가긴 하지만 상단인 4.6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이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내년도 연준이 생각하는 정책금리의 상단을 올해 12월에 조절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내년도 FOMC 일정이 1월달, 3월달 예정되어 있는데 네. 분명히 1월달에도 25bp, 3월달에도 25bp 이렇게 올리게 되면 5%가 돼요. 근데 내년도 최종 연말 정책금리 상단이 4.9이기 때문에 그걸 상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도 하겠지만 내년도 연말 정책금리 숫자를 좀 조정할 여지도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수순이라고 하면 뭐 숫자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내년 3월이면 연준의 정책금리가 중단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저는 시장하고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다르다. 네. 네. 어떤 생각이 있죠? 네, 저는 11월 달에 50bp 인상 확률도 있다 생각을 해요. 오. 네. 그러니까 예상보다 낮게 할 수도 네. 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는 건 우선적으로 9월 근원 소비자 물가 발표가 사실 전원치를 좀 상회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시장이 추가 하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는데 발표되고 나서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결국 시장에서는 물가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그동안 줬었는데 그거를 이제 현시가 좀 타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오히려 증시가 극복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미를 두거든요. 사실 그때 이 결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올해 6월, 7월 달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6월 달 가장 높았고 네. 한 달 뒤인 7월 달 소비자 물가부터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6월 달 유가가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달 뒤인 7월 달 소비자 물가 반영되면서 전년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9월 근원 소비자 물가 결과를 보면서 그때 당시랑 좀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9월 근원 소비자 물가가 올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숫자고 아마 이제 11월 달에 발표되는 10월 근원 소비자 물가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의 전철을 그래도 밟아갈 걸로 봐요. 그래서 11월 발표되는 10월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주거비가 좀 하락하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는 좀 기준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비둘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50bp 확률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연준이 올해 12월 달에 내년도 숫자를 바꿀 이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그 과정이 되게 편안한 거예요. 숫자 조정도 없고 네. 하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패드워치의 11월 금리 인상 확률이 거의 9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75bp 인상을 당연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연준도 올해 이제 정책 결정을 할 때 경제지표 결과를 놓고 항상
수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연준도 아마 9월 근원 소비자 물가 결과를 보면서 다음 달부터는 좀 주거비 하락을 통해서 근원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11월 FOMC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저랑 동일한 생각을 한다고 하면 50bp 할 가능성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나와 동일한 생각을 한다면 네, 그럴 네. 가능성도 있다. 사실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되게 기다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미국 CPI 물가 발표될 때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라는 뉴스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런 너무 소비자 속상했어요. 물가. 네. 이게 속상했어요. 주식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상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해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속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리는데 물가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네? 이러다가는 물가도 못 잡고 경기 침체만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심했거든요. 물가는 잡힙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잡히는 게 그동안 매번 확인됐던 상황이고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너무 기대치가 높아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가 6월 고점 이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헤드라인 뿐만이 아니라 근원 소비자 물가 역시 동일하게 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시장 역시 부정적으로 좀 반응을 했던 모습이긴 하는데 일단 올해 하반기 때부터 물가는 확실히 잡히기 시작을 했다.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올해 이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좀 커졌던 이유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은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고용 감소 그리고 금융여건의 긴축으로 연계되면서 좀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더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단언을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내년도 가까스로 탈피할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고 내년 중반이 넘어가야 확실한 결론이 나옵니다. 미국 경제학자의 72%는 이미 내년 중반 이후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몇 가지 보는 지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표들이 지금 당장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해 주진 않아요. 참고로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확률을 바라볼 때 중시하는 지표는 미국채 10년물과 3개월물 스프레드예요. 금융시장에서는 10년물과 2년물 스프레드를 중시하지만 네. 중앙은행은 전혀 고려치 않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년물과 3개월물 스프레드가 역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갈 수 없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수순이 있어요. 보통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되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미국의 경기 둔화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겠구나 이런 여론이 형성됐을 때 10년물, 3개월물 스프레드가 역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면 실제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이 패턴이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10년물, 2년물 스프레드가 역전됐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상당히 높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커졌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예. 역시 사람은 알고 봐야 돼. 네, 뭐 오늘을 통해서 알아두셨으면 네.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네, 두 번째는 뉴욕 연은이 향후 1년 뒤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계산을 하죠. 동일하게 10년물, 3개월물 국제 스프레드를 설명 변수로 해서 모델링한 가격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내년 9월 침체 확률이 23%입니다. 임계치가 30%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현재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9월에도 사실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는 시점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올해 이제 미국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전분기 연율로 봤을 때 1분기, 2분기 역성장을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술적인 경기 침체를 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긴 했는데 사실 통상 침체기에는 실질 GDP하고 명목 GDP가 다 같이 안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올해 명목 GDP는 1분기 때 6.6 그리고 2분기 때 8.4
오히려 플러스 그렇네요. 증가율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어긋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실질 GDP하고 이 국내 총 소득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실질 GDP는 역성장했지만 이 GDI 국내 총 소득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때 1.8, 2분기 때 1.4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긋남을 본다고 하면 사실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갔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 연은의 GDP Now 네. 3분기 GDP가 어떻게 나올지 그 예측치를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현재 2.8%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 2분기는 역성장을 했지만 3분기 때는 플러스 성장으로 바뀐다는 거.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뉴욕 연은에서 이제 이코노미스트를 했던 샴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고용 측면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를 따지는 지표를 만들었어요. 상당히 잘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하고 과거 1년 동안에 실업률이 가장 낮았던 그 수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0.5%포인트 정도 격차가 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얘기해도 무방해요. 근데 아직은 그 숫자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 미국이 경기 침체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네요. 올해 하반기 들어서 미국의 경기 둔화는 분명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커지면서 확률이 높아진 건 맞다. 하지만 내년도 9월 이전까지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1979년도 이후에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총 7번 정도 있었는데 1979년과 2004년도를 제외하고 나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나서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게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연준의 금리 인상기의 어떤 패턴들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경기 침체를 미리 속단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결국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 둔화는 당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올해와 내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제가 내년 3월 달까지는 연준이 금리 올린다고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미국의 경기 둔화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는 할 수 있는데 뭐 침체까지 한 발 앞서서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죠. 저도 이제 방송할 때 침체 우려라는 표현보다는 둔화 우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야겠네요. 그렇죠. 경기 네.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네. 또 역시 이렇게 또 사람이 알아가면은 네. 방송에서 또 써먹을 수 있겠네요. 도움이 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오늘 마침 시장 저희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미쳤던 미국발 이슈가 네네. 그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내 뭐 IRA 실주로 뽑혔던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뭐 몇몇 종목들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사실 올해 중간선거 7월 이전을 놓고 본다고 하면 바이든 민주당이 패배할 걸로.